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현재 이슈를 진단해보는 굿모닝 차이나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양회를 미루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 시장 동향이 좀 어떤가요? 예, 중국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그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이제 3월 초에 예년에 열리는데 이번에 이제 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양회 연기에 관한 안건을 승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양회가 연기가 되면 1995년부터 매년 3월에 실시했다는 그 양회 관례가 처음으로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25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2003년 그러니까 사스 사태 때도 양회는 예정대로 열렸던 만큼 이번에 양회가 연기가 된다면 중국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중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퍼지면서 반등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시장의 안정세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인민은행이 연일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 금리를 낮추면서 내일이죠, 20일 있을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의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온 것이 최근에 중국 증시 안정세의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중국 사망자들 중에서는 노년층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중국 의료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료계의 동향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중국 의료 산업의 취약성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중국 의료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어떤 산업이 유명하면서 어떤 종목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이 봤듯이 이제 주요 사망자들이 고령층인데 중국의 노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수명이 늘어나서 노령층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기본적인 문제지만 또 출산율이 또 낮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출산율이 1.05 정도 수준이니까 OECD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이머징 마켓 중에는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한 자녀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고령 인구는 정년 이상의 인구가 지금 24%입니다. 중국의 정년이 남자는 60세고 여자는 50세, 여자 간부급은 55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정년이 여전히 유지된다면은 2035년이 되면 고령화 인구, 정년 이상의 인구가 36%에 이를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노인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의료 자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을 찾자, 이런 것이 오늘의 또 포커스가 되겠고요. 중국 위생건강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또 공립병원의 그 의약품 수입 비중을 전체 비중에서 30% 이내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이제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 산업에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은 좀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퇴출되면서 좀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의 의료품 소비의 비용 인상에 이렇게 이제 겹쳐지면서 새로운 이제 선두 기업들 그리고 기존의 탑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산업을 예상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 산업하고 인공뼈 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노령층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성장 기업을 찾는 주요 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20대 그 암 발생 비율보다 60대 암 발생 비율이 22배나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항암제 시장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약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 고령화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고령화 때문에 수혜를 입을 기업들,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산업은 임플란트 시장입니다. 최근 7년간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2%입니다. 아주 높은 고성장세를 보여왔고, 향후 시장 규모도 2천억 위안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관련되는 몇 개의 기업을 보면서 중국의 임플란트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해생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50억 파운드의 품목의 활성 생물 뼈를 이제 2020년에 승인을 받을 것이고, 10개 이상 품목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축 품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 광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은 CT 촬영을 하잖아요. 네. CT 촬영을 하는데 치과에 가면 구강 CT, 구강 전용 CT가 있습니다. 콤빔 CT라고 하는 CBCT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디지털화로 의료 영상 업무, 그리고 민영병원의 구강 클리닉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중국의 구강 CBCT의 그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시장 규모는 300억 위안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책의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중국 최초의 의료 서비스 상장 기업으로 치과 체인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치과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정책과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책의료가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 총 이제 23개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2개소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중국의 전역을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산업이 인공뼈 산업입니다. 노인들 이제 뼈가 이제 다치면은 인공뼈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데 이제 인공뼈 소모 시장이 고령화와 소비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향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인공뼈나 그런 좀 환골절에 따른 관절 삽입 비율이 좀 낮은 상태거든요. 아직은 이제 이건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애강의료라는 회사가 있는데, 3D 프린트 기술, 그래서 인공뼈와 고관절 척추 치환의 삽입물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인공뼈의 삽입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그 척추 삽입물 시장은 존슨앤존슨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중국산 제품으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20-30%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점유율을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로컬 기업 중에 하나인 산동 위고 그룹이라는 회사는 척추류, 외상류, 관절류 인공뼈 삽입물과 그다음에 OEM 기기들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척추 삽입물 시장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산업 그리고 인공뼈 쪽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 소개 몇 개만 더 해주세요. 중국 고령화 관련해서 시장에 재편할 수 있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항서제약입니다. 뭐 대표적인 중국의 의약 회사고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고, 여전히 시장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5.8조 원이고요. 중국 최대 항암제 그리고 수술용 약품 생산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항암제와 수술용 의약품, 그리고 내분비 치료제,
심혈관제 항바이러스제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중국에서 수술용 의약품의 최고 1위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FDA와 그다음 EU에 인증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여주제약입니다. 여주제약은 중국 전문의약품 선두 기업입니다. 위장 및 심장 질환 그리고 혈액 관련 치료제가 주력 제품인 상황이고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원료약의 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장약과 항암제 등의 핵심 제품들이 최근에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의료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용철 부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